10,000m 상공의 피아노 연주실. 비행기에 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거예요. 그건 아메리카 항공의 슬로건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항공사는 각각의 보잉 747에서 50개의 좌석을 빼고 그 공간을 안락의자와 칵테일 테이블, 그리고 심지어 원리처 전자피아노가 있는 승객 라운지로 만들었습니다. 승객들은 긴 비행 동안 피아노 연주에 맞춰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럭셔리한 이코노미. 1980년대 초 콘티넨탈 항공은 일부 DC-10Z기에 소위 폴리네시안 펍을 설치했습니다. 스낵과 음료수, 둥근 테이블, 회전 의자가 있는 작은 바였어요. 비디오폰 콘솔도 있었어요. 콘티넨탈 항공은 가성비가 높은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건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을 위한 럭셔리였어요. 그렇다면 1등석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고급 식사와 비행. 호주 최대의 항공사 퀀타스는 호화로운 캡틴 쿡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를 자랑했습니다. 747기의 상부 갑판을 완전한 레스토랑으로 바꿨어요. 좋은 음식, 좋은 음료, 좋은 여행 친구, 모든 것을 제공했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꽃. 팬 아메리카 월드 항공은 707 클리퍼를 진동이 없는 기계라고 광고했습니다. 비행 중 승객들의 무릎 위에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각각의 테이블에 신선한 꽃을 꽂은 꽃병을 놓았죠. 팬암은 1970년대 후반까지 갓 자른 신선한 꽃이 특징이었어요. 난기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약간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낭만적이네요. 풀사이즈 침대. 1940년대 모든 승객들은 비행을 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보잉 스트라토크루저에서는 좌석이 넓었고 완전한 침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승객들은 잠옷이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넓은 라커룸도 있었어요.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군요. 특이한 색상. 1960년대 중반까지 비행기는 옅은 색으로 칠해졌거나 색이 전혀 없었어요. 유일하게 밝은 부분은 대개 동체를 따라 있는 색 줄무늬였어요. 하지만 미국 항공사인 브레니프 인터내셔널은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비행기를 더 밝게 만들기 위해 유명한 건축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알렉산더 지라드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금속성 보라색과 레몬 노란색과 같은 강렬한 색상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색깔만 특이한 게 아니라 모양 자체가 특이한 비행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플라잉 배럴. 공식 명칭이 스티파 카프로니인 이 비행기는 항공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비행기 중 하나였어요. 이탈리아 엔지니어 루이지 스티파가 큰 통 모양의 동체 안에 프로펠러를 넣어 디자인했습니다. 이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는 실제로 조용하고 안정적인 비행을 했어요. 유일한 단점은 속도였는데 항력 때문에 시속 130km 이상으로 비행할 수가 없었어요. 30년대에도 그건 느린 속도였어요. 9개의 날개가 달린 슈퍼 보트 비행기. 이름이 다 설명해주네요. 공식 명칭은 카프로니 CA60이었습니다. 네, 루이지 스티파의 이상한 배럴 디자인을 만든 바로 그 항공 제조사입니다. 이게 정말 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이 비행기는 처녀 비행을 잠깐 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질러 날아오르는 꿈은 무너졌어요. 날개 없는 비행기. 유명한 항공공학자인 알렉산더 리피쉬는 공기역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의 도르니의 에어로디는 기본적으로 또 하나의 플라잉 배럴이었는데 차이라면 날개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직 이착륙기였는데 불행히도 인기 경쟁에서 헬리콥터에게 패했습니다. 스프루스 구스. 지금까지 제작된 가장 큰 비행보트를 소개합니다. 공식 명칭은 휴스 H4 허큘리스인 이 비행기는 자작나무 몸체 때문에 스프루스 구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당시 알루미늄 부족으로 인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비행이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이 목조 거물은 물 위로 20m의 고도를 유지했지만 겨우 1.6km를 비행한 후 착륙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우산. 더 나은 성공과 신뢰성을 위해 항공 기술자인 폴 네메스는 둥근 날개가 있는 비행기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네메스 파라솔을 본 사람들은 그걸 하늘을 나는 우산이라고 불렀어요.
이상하게 생긴 원형 날개는 폭이 약 5m에 맞춰져 있었는데 폭스바겐 비트를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였죠. 비록 네메스 파라솔의 시제품은 단 한 대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가장 이상한 비행기 디자인의 목록에 올랐습니다. 하늘을 나는 팬케이크. 맛있는 아침 식사를 떠올리게 하는 이 비행기는 보우투 V173입니다. 이건 실험적인 수직 이착륙 비행기였습니다. 노란색 원반 모양의 몸체 때문에 팬케이크라고 불렸어요. 이 비행기는 날개가 거의 없었는데 그 평평한 동체 덕분에 이륙할 수 있었죠. 공기 주입식 비행기. 1950년대에 구디어는 공기 주입식 항공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그것을 말아서 작은 컨테이너에 넣을 수 있는 구조용 항공기로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침대보다 더 작았어요.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천으로 만들어졌고 단 5분 만에 풀사이즈까지 부풀릴 수 있었습니다. 총 6m요. 하지만 1972년에 이 프로젝트는 큰 단점 때문에 중단되었는데 바로 비행기가 바늘로 한번 찌르면 터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슈퍼커피. 비행기 이마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안 되겠어요.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어로 스페이스 라인스 슈퍼커피는 우주선 전체를 실을 수 있는 유일한 비행기입니다. 이 항공기는 나사의 로켓과 그 부품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화물을 실을까요? 비행기의 거대한 코가 위로 올라갑니다. 나사는 오늘날에도 이 비행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안토노프 AN225. 이 괴물 비행기는 기록 보유자입니다. 최대 화물 적재량이 25만 킬로그램 이상으로 가장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어요. 즉, 이사를 갈 때 이 비행기가 집을 통째로 옮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날개 길이가 가장 긴데 거의 90m에 달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그 위에 누울 수 있을 정도죠. 미니어처 항공기. 이 비행기는 앞서 소개한 두 비행기와는 정반대입니다. 맥도넬 XF-85 고블린은 다른 비행기 안에 장착되도록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비행기 중 가장 작은 비행기로 남겨졌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동체 때문에 고블린은 하늘을 나는 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제품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조종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뒤로 향한 날개. 이 비행기가 나는 걸 보면 비행기가 뒤로 날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먼 X-29의 날개가 거꾸로 각이 졌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이 이상하긴 했지만 이 비행기는 놀라운 기동성과 가벼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론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비행기 중 공기 역학적으로 가장 불안정했어요. 컴퓨터화된 비행 제어 시스템은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초당 40번의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초퍼 사이클. 드라크너 HZ-1 에어로사이클은 1950년대에 개발된 미국의 1인 비행 차량입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기 위해서 헬리콥터 전체를 그 방향으로 기울여야 했습니다. 마치 오토바이를 조종하는 것처럼 말이죠. 에어로사이클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고 조종사들은 비행하는 법을 배우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메랑 비행기. 언뜻 보기에 루탄 모델 202 부메랑은 공중에서 두 비행기가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동체입니다. 한 개의 프로펠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옆에 있는 별도의 엔진에 있습니다. 이상하지만 효율적인 설계 덕분에 이 비행기는 엔진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어떤 속도에서든 거의 직선으로 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디자이너이자 엔지니어인 버트 루탄은 자신의 발명품을 개인 교통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행기. 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노스롭 태쉿 블루는 전혀 비행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은밀함이 공기 역학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실험 비행기의 목표는 항공기가 레이더에 사실상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모양 덕분에 고래는 탐지되지 않고 최전방에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콤보 크래프트 비행선. 전형적인 비행선처럼 보이지만 로키드 마틴 P791의 기술은 훨씬 더 정교합니다. 제트기의 빠른 속도와 채펄린의 부력을 결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해결책은 매우 연료 효율적인데 하이브리드 비행선은 톤당 헬리콥터의 10분의 1 미만의 연료를 소모합니다.